사람을 만나고 돌아온 밤에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쳐버리는 날이 있습니다. 특별히 싸운 것도 아니고 누군가 나를 심하게 대했던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하루가 끝나고 나면 괜히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 내가 예민한 걸까? 나는 사람을 만나면 왜 더 피곤해질까? 이 질문을 수없이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사람 자체가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문제라고, 세상이 너무 각박하다고, 관계가 나를 소모시킨다고 말이죠. 그래서 마음속으로 조용히 거리를 두거나 아예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다고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지점에서 아주 불편한 말을 꺼냅니다. 사람이 당신을 지치게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품고 있는 기대가 당신을 먼저 소모시키고 있다고 말합니다. 타인은 원래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해해주길 바라고 알아주길 기대하고 적어도 이 정도는 해주길 바라며 관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어긋나는 순간 상처는 생각보다 깊어집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사람에게 지쳤다고 느끼는 순간 우리가 진짜로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쇼펜하우어의 시선으로 천천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관계를 끊으라는 이야기도 마음을 단단히 만들라는 조언도 아닙니다. 그저 덜 지치기 위해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사람에게 지쳤다고 느끼는 순간 우리가 진짜로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쇼펜하우어의 시선으로 천천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가 사람에게 실망하는 정확한 순간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입니다. 대부분의 실망은 누군가의 행동 그 자체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기대와 달랐을 때,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을 때, 혹은 내가 바랐던 반응이 돌아오지 않았을 때, 그 순간부터 마음은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하지만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그 힘듦의 시작점에는 언제나 이 정도는 해주겠지라는 생각이 먼저 놓여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길 바랐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해주길 기대했고 적어도 또 상처 주지는 않으리라 믿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의 고통을 사람의 악의보다 인간의 착각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타인은 본래 나와 다른 욕망을 가지고 있고 다른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나의 필요와는 무관하게 움직이는데도 우리는 관계 속으로 들어갈 때마다 그 사실을 잠시 잊어버립니다. 사람을 만나기 전에는 마음 한구석에 조용한 기대를 품고 있다가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실망으로 바뀌고 실망은 서운함으로 서운함은 결국 피로로 쌓입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사람을 미워한 것도 아닌데 그저 몹시 지쳐버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종종 자기 자신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예민한지, 왜 남들처럼 가볍게 넘기지 못하는지, 왜 혼자서 자꾸 마음을 소모하는지 말이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그것이 예민함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를 바라보는 방식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태도로 기대의 위치를 낮추는 것을 강조합니다. 상대를 낮게 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에게서 얻으려는 것을 줄일수록 마음은 덜 흔들린다는 의미입니다. 기대는 보이지 않지만 관계 속에서 가장 큰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서 위로를 얻으려 하면 위로받지 못한 순간이 상처가 되고 이해받길 바라면 이해받지 못한 날이 유독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사람에게 기대를 맡길수록 마음은 타인의 손에 더 쉽게 흔들린다고 말했습니다. 관계가 힘들어지는 순간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이미 그 사람에게 너무 많은 자리를 내어주었을 때 시작됩니다. 이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인간관계의 고통에서 조용히 빠져나오는 첫 번째 문입니다. 관계가 힘들어지는 순간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이미 그 사람에게 너무 많은 자리를 내어주었을 때 시작됩니다. 이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인간관계의 고통에서 조용히 빠져나오는 첫 번째 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지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왜 나는 사람 곁에 있을수록 더 지치는가? 왜 혼자 있을 때보다 함께 있을 때 마음이 더 어지러워지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지점에서 인간의 본성을 아주 냉정하게 바라봅니다.
그는 인간은 본래 자기 자신으로 완결된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결핍을 느끼는 존재이며 그 결핍을 타인을 통해 채우려 할수록 고통은 커진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안정과 인정, 공감과 위로를 기대하지만 타인은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 곁에 머물수록 마음의 빈자리를 맡겨버리고 상대의 말과 태도에 따라 하루의 기분이 달라지도록 허락합니다. 그러다 보니 관계는 쉼이 아니라 긴장이 되고 만남은 위안이 아니라 소비가 됩니다. 사람을 만나고 돌아온 뒤 괜히 더 피곤해지는 이유는 그 자리에 너무 많은 마음을 두고 왔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람이 사람에게서 너무 많은 것을 얻으려 할 때 마음은 점점 외부로 흘러가고 그 결과 스스로를 지탱할 힘을 잃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역설적으로 사람에게서 멀어질수록 마음은 오히려 제자리를 찾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리는 물리적인 단절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다시 자신에게 돌려놓는 태도를 뜻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그 사람의 반응에 나를 전부 맡기지 않고 이해받지 못해도 나 자신을 부정하지 않으며 관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도 스스로를 소진시키지 않는 상태,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거리입니다. 이 거리가 생길 때 비로소 사람은 나를 흔드는 존재가 아니라 그저 스쳐 지나가는 존재가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괴로운 이유는 외로움 때문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자신과 마주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혼자 있음이야말로 인간이 가장 자유로워질 수 있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잠시 벗어나 자신의 생각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무엇에 흔들리는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를 조용히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 속에서 지친 마음은 더 많은 사람을 만나서 회복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비로소 숨을 고르고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때 회복의 실마리가 드러납니다. 사람에게서 도망치듯 혼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관계보다 먼저 나 자신과 연결될 수 있을 때 사람은 더 이상 나를 소모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그저 함께 지나가는 존재가 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요는 세상에서 물러나는 고독이 아니라 마음의 주도권을 다시 자신에게 돌려놓는 상태였고 그 고요 속에서 인간은 비로소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 힘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상하게 다시 사람에게 마음을 내어줍니다. 이미 몇 번이나 기대가 어긋났고 실망이 반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싶어하고 받아들여지길 바라며 관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반복은 의지가 약해서도 교훈을 못 배워서도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인간의 가장 오래된 습관이라고 보았습니다. 인간은 혼자서 완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이기에 자신의 불안을 잠시 잊기 위해 타인의 시선과 반응을 빌립니다.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해주면 존재가 단단해진 것처럼 느껴지고 관심을 받으면 마음이 잠시 안정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통해 고요를 얻고 싶어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선택이 다시 불안을 키웁니다. 사람에게 마음을 내어주는 순간 우리는 나도 모르게 조건을 붙입니다. 이만큼 했으니 돌아오길 바라고 이 정도 마음을 썼으니 이해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 마음은 조용히 균열을 일으킵니다. 이 균열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반복될수록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고 관계를 무겁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관계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이유를 사랑이나 미움이 아니라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에서 찾았습니다. 타인의 평가에 나의 가치를 맡길수록 나는 점점 내 안의 기준을 잃어버립니다. 그 결과 사람의 말 한마디에 하루의 기분이 흔들리고 작은 무관심에도 마음이 크게 요동칩니다. 이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너무 상처받았다고 이제는 아무도 믿고 싶지 않다고. 하지만 실은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스스로 지탱하지 못하게 된 상태에 더 가깝습니다. 중심이 밖에 있을수록 관계는 위로가 아니라 시험이 됩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인간에게 필요한 용기로 고독을 견디는 힘을 말합니다. 이 고독은 외로움과 다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를 갈망하는 상태이지만 고독은 혼자 있어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고독을 견딜 수 있을 때 비로소 사람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도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사람에게서 의미를 찾으려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스스로의 생각과 감정을 감당할 수 있을 때 관계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더 이상 상대에게 나를 완성해달라고 요구하지 않게 되고
함께 있어도 혼자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자유는 바로 이 지점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관계 속에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바꾸는 일일까요? 사람을 덜 만나거나 감정을 줄이거나 스스로를 단단히 무장하는 일이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마음을 지킨다는 말을 태도를 바꾸는 일로 설명합니다. 타인에게 향하던 시선을 다시 자기 안으로 되돌려 놓는 태도 말입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너무 쉽게 판단합니다. 상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을 올려두고 표정 하나에 의미를 붙이며 반응이 느리면 스스로를 깎아내립니다. 이렇게 마음이 바깥에 나가 있을수록 우리는 상대의 기분에 종속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인간이 스스로 만든 굴레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관계 속에서 가장 먼저 연습해야 할 것으로 감정의 즉각적인 반응을 멈추는 것을 꼽았습니다. 말이 날카롭게 들렸을 때 바로 상처받지 않고 무심한 태도를 보았을 때 곧바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 그 짧은 멈춤이 마음을 지켜줍니다.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는 것이 아니라 판단을 유예하는 일입니다. 사람의 말과 행동에는 언제나 그 사람의 사정과 한계가 섞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모든 것을 나에 대한 평가로 받아들이며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지점을 경계했습니다. 타인의 한계를 나의 가치로 해석하지 말라고, 그 순간 마음은 불필요한 상처를 입는다고 말했습니다. 관계 속에서 마음을 지키는 또 하나의 방법은 기대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과 얻을 수 없는 것을 미리 구분해 두는 태도 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해와 공감을 기대하지 않을 때 실망은 훨씬 줄어듭니다. 우리는 종종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역할을 부여합니다. 위로해 주길 바라고 알아주길 원하며 흔들릴 때마다 붙잡아 주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한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역할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한계를 인정하는 순간 관계는 훨씬 가벼워집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 관계를 통제하는 일이 아니라 나의 해석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상대가 변하지 않아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상태, 그것이 관계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자유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자유가 있을 때 사람은 비로소 관계 안에 머물면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 속에서 상처는 피할 수 없이 남습니다. 아무리 기대를 줄이고 거리를 조절하려 해도 사람과 부딪히다 보면 마음이 다치는 순간은 찾아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지점에서 중요한 태도를 제시합니다. 상처를 없애려 하지 말고 상처 위에 생각을 덧붙이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상처보다 그 이후의 생각으로 더 많이 무너집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때 다르게 행동했어야 했나 하는 질문이 꼬리를 물면서 마음은 점점 더 깊은 곳으로 가라앉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반복을 불필요한 고통의 증식이라고 보았습니다. 상처는 이미 지나간 사건이지만 생각은 현재를 계속 소모시킵니다. 그래서 그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첫 단계로 생각의 연장을 멈추는 것을 말합니다. 곱씹지 않는 연습, 되새기지 않는 훈련, 그것이 마음을 회복시키는 출발점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 떠오른다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생각은 저절로 멈추지 않으며 의식적으로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돈다고 보았습니다. 주의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 몸을 움직이고 감각을 현재로 되돌리는 것, 그것이 생각의 흐름을 끊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관계에서 받은 상처를 스스로 해석하려 들수록 우리는 상대의 마음을 추측하게 되고 그 추측은 대부분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내면을 정확히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그 이유를 붙잡고 놓지 않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괴롭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해받으려는 욕망을 내려놓는 연습을 권했습니다. 모든 상처가 설명될 필요는 없고 모든 관계가 정리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감정은 명확해지지 않은 채 흘려보내는 것이 오히려 마음을 가볍게 만듭니다. 상처를 붙잡고 있는 동안 우리는 무언가를 얻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의미, 교훈, 정의 같은 것 말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그 대부분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굳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굳어진 마음은 더 쉽게 다치고 더 오래 아픕니다.
관계의 상처에서 회복된다는 것은 결국 있는 것이 아니라 덜 떠올리는 상태에 가까워집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도 되고 이해하려 애쓰지 않아도 되는 상태, 그저 더 이상 나를 소모시키지 않는 위치에 두는 것,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회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결국 사람과 함께 살아갑니다. 아무리 혼자의 고요가 필요하다고 말해도 인간은 완전히 홀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쇼펜하우어 역시 인간관계를 끊어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음이 머무를 자리를 분명히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사람에게서 모든 것을 얻으려 하지 않을 때 관계는 비로소 숨을 쉽니다. 이해받지 못해도 나의 가치가 흔들리지 않고 기대가 어긋나도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않는 상태, 그 자리에 마음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기준이 없는 관계야말로 인간을 가장 빠르게 지치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관계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알고 그것을 어디까지 맡길지 선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을 전부 열지 않아도 충분히 따뜻할 수 있고 모든 생각을 공유하지 않아도 깊이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상태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관계의 성숙함을 친밀함의 정도가 아니라 독립성의 깊이에서 찾았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나 자신으로 설 수 있을 때 관계는 더 이상 나를 끌어당기거나 밀어내지 않습니다. 그저 나란히 걷는 방향이 됩니다. 사람에게 지쳤다는 감정은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더 이상 무리하게 자신을 소모시키지 않겠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나에게 필요한 거리를 허락할 때 관계는 다시 숨을 고르게 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평온은 모든 관계가 완벽해지는 상태가 아니라 관계가 완벽하지 않아도 내가 무너지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타인이 변하지 않아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도 내 마음의 기준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 그것이 그가 말한 가장 현실적인 자유였습니다. 이제 관계를 대하는 기준을 조금만 바꿔보면 어떨까요? 사람에게서 벗어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 속에서도 나를 잃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중심을 다시 세워두면 관계는 더 이상 나를 소모시키는 공간이 아니라 함께 지나갈 수 있는 하나의 장면이 됩니다. 사람에게 지쳤다고 느끼는 날은 마음이 약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 너무 애써왔다는 증거에 가깝습니다. 이해하려고 했고 맞추려고 했고 관계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조금씩 밀어두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그런 마음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더 이상 자신을 소모시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관계가 힘들어질수록 우리는 사람을 바꾸려 하거나 나 자신을 고치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쇼펜하우어의 시선은 그보다 한 걸음 뒤에 서 있습니다. 관계를 완벽하게 만들려는 시도를 멈추고 마음의 기준을 다시 자신에게 돌려놓는 것, 그곳에서 평온은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사람에게서 얻으려던 위로를 잠시 내려놓고 이해받지 못한 순간에도 스스로를 잃지 않는 연습을 할 때 관계는 더 이상 나를 흔드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타인의 말과 태도에 하루의 기분을 맡기지 않는 상태, 그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자유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관계를 정리하라는 조언으로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만 관계 속에서도 나를 지킬 수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다시 숨을 고를 수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혜의 조각은 이렇게 동서양 사상가들의 말을 빌려 삶을 조금 덜 흔들리게 바라보는 채널입니다. 오늘의 사유가 마음에 잠시 머물렀다면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천천히 생각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고요한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